웨인 루니는 이번 경기를 보고 BB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란드는 우리 같은 섬나라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있기는 있는데 웨인 루니는 아니긴 하죠. 뭐가? 완벽한 체형을 지닌 선수이다. 여기에 스피드와 결정력 또한 뛰어난 선수이기도 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내려와서 찬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놀라웠다. 홀란드는 그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스루 패스를 시도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다. 다만 최근 그는 샷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템포 늦게 샷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골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페널티킥 상황에서 소보슬라이가 홀란드의 집중을 방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와중에도 집중력이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좋았다. 그 덕분에 맨시티 소속으로 안필드에서의 첫 골을 성공할 수 있었으며 안필드에서의 첫 골은 홀란드에게 아주 큰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들에겐 컨피던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스날과의 우승 경쟁에 있어서 홀란드는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니까 너도 그랬어? 안필드에서 골 넣고 좀 약간 기세가 좀 올라왔어? 라고 이제 진행자가 웨인 루니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필드에서 골 넣으면 진짜 개쩔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빵 터집니다. 둘이서 조아트랑 나왔는데 개쩔어 기분 개좋아 라고. 언젠가 한 번은 골을 넣으니까 어떤 리버풀 팬이 나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난 그걸 주워서 신상을 알아낼 수가 있었고 경찰에 웃으면서 신고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대폰이니까. 자, 조아트도 BB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나룸마나 마치 두 명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대한 체격을 가진 선수이다. 프리킥 상황에서 어디 찰테면 차봐라 라고 상대방에게 으름장을 놓듯이 벽을 많이 두지 않을 정도로 체격만큼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선수이며 그만큼 실력 또한 매우 뛰어난 선수이지만 소보슬라이의 프리킥은 카를로스의 버금가는 궤적으로 날아갔기에 몸을 날릴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 카를로스는 인스텝 드라이브였는데 소보슬라이는 아웃프론트였죠. 매우 빠른 속도에 매우 빠른 궤적으로 날아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기는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도 궁금해하는 포인트죠. 왜 요즘에 수비벽을 이상하게 세워놓을까? 돈나룸마가 좋아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조아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돈나룸마가 수비벽을 많이 세우지 않는 이유는 이제 프리킥을 시도하는 선수 앞에서 길을 죽이는 행위인 거죠. 네가 어떻게 차든 간에 난 다 막을 수 있어. 왜? 난 덩치가 매우 크니까. 난 손만 뻗어도 반대쪽 골포스트가 손에 닿아요. 이 정도로 너는 어디에 차도 너는 골을 성공시킬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수비벽을 많이 세워놓지 않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이번 소보슬라이 프리킥은 매우 궤적이 날카로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펩은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의 경기력이 당신이 원하던 것이었는지? 라는 질문에 지금 내 감정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모든 사람들은 이번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미 진 것처럼 우승 경쟁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까워지지도 않았지만 멀어지지도 않았다. 오늘의 우리는 파이널 서드에서의 침착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다 더 여유로운 자세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 팀은 여전히 경험이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대팀보다 한 걸음 더 뛰는 노력도 필요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후반전에 들어와서 상대팀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였으며 코나테와 반다이크는 엘링과 오마르에게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팬들 또한 혼란스러울 정도로 공이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팀의 단 한 명의 선수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내가 훈련시킨 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선수, 바로 우리의 캡틴 베르나르두. 솔선수범하며 언제나 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선수이기에 나를 포함한 우리 선수들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나는 선수들에게 리버풀은 항상 시작부터 몰아붙이는 팀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보다 더 강하게 시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에 합류한 지 몇 주 되지 않은 마크의 활약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의 적응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라는 질문에 마크가 팀에 합류한 뒤 단 2번의 훈련 세션만으로 어떤 선수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는 척 보면 척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매우 뛰어난 선수이기에 이 팀에서의 미래가 매우 밝다. 마크는 지금도 탑급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뛰어난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락다운 경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안필드에서 첫 승을 거둔 셈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펩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우리가 이긴 건 니네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게 맞는 거지? 그래, 알았어. 당연히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앞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안필드는 신기하게도 경기장에 갇힌 것처럼 수많은 관중들과 역사 앞에 가두리를 당한 기분이 드는 경기장이다. 실제로 그런다고 하죠. 리버풀 팬들의 함성 소리가 울린다 그러죠. 서라운드처럼 소리가 이제 한 번에 쏠린다 그러죠. 이래서
거기에 압도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번 경기 결과가 좋은 덕분에 아스날과 승점 6점 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6점이나 9점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스날은 현재 매우 강한 전력을 갖춘 팀이다. 6점 차이도 따라잡기 쉽지 않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 13경기라는 매우 많은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카라바오컵 결승과 챔피언스리그도 시작될 것이기에 많은 경기 속에서 그만큼 많은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경기도 사실 3점을 따낼 경기력은 아니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승리를 또다시 따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행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더욱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우리 팀은 더욱더 발전해야만 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경기 차이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FA컵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우 많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하나 소홀히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끄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추격하는 게 중요하다. 이 타이틀 레이스는 이런 이 끈질김이 중요하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돼버리면은 리그에서 힘을 좀 어느 정도는 빼도 상관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정을 좀 수월하게 소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펩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계속 쫓아갈 거야. 니네 압박감 계속 느끼게 만들도록 라고. 선수들은 승리 후에 이번 경기에서 지면 타이틀 레이스는 끝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뛰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베실바가 이야기한 거죠. 당신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라는 질문에 뭐 선수들이 그런 얘기했어? 나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긴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타이틀 레이스를 나만 낙관적으로 봤다는 거지 선수들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 이 새끼들 봐라. 또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 또 나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농담. 물론 아스날은 남은 경기에서 서너 경기 정도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승점이 9점 차로 늘어나면 뒤집기 힘들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목표라는 것이 있어야 성공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법이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후선 오프는 살라를 처음으로 상대했음에도 기죽지 않고 대단한 플레이를 해줄 수 있었다. 최고의 활약을 했으며 선수들 모두가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셰르키 골치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넌센스. 넌센스지. 그건 진짜 넌센스. 어차피 우리가 이긴 경기였는데 소보슬라이는 퇴장을 받았다. 셔츠를 당긴 것까진 알겠지만 언제부터 셔츠를 당겼다고 레드카드를 주는 리그였던 걸까? 이게 맞아? 라고 이제 되물어요. 당신은 타이틀 레이스를 매우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경험이 현 시점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라는 질문에 그런 것보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번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해서 9점 차로 벌어졌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팀이 갑자기 좋아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 토트넘전 또한 전반전의 경기력은 큰 점수차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지만 무승부를 거뒀으며 뉴캐슬전에서의 경기력에 비하면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었다고도 느꼈다. 우리는 더욱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상태로는 아스날과 경쟁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발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강등권에서의 경쟁은 지금부터 손에 땀을 쥐는 경쟁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존을 앞에 두고 모든 것들을 걸고 치열한 싸움이 펼쳐진다. 그런 마음가짐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다. 할 수 있는 것은 숨쉬는 것밖에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바쁜 일정일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강등권 경쟁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걸고 진짜 최선을 다하는 저 클럽들의 모습을 본받아라. 우리도 우승 경쟁할 때 저렇게 치열하고 처절하게 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베실바는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날 원정도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리버풀 원정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 최고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팀들은 이곳으로 경기를 치르러 오면 무승부도 괜찮은 결과라고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만 했기 때문에 내가 골을 성공한 것도 기뻤지만 추가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링의 득점이 훨씬 더 기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넣은 골보다 안필드에서 그 무려 맨시티가 이기지 못하는 그 안필드에서 내가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승리를 견인했었던 엘링의 득점이 훨씬 더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주장. 이번 경기에서 얻게 된 3점은 매우 귀중하지만 다른 경기들도 마찬가지로 귀중하다. 올해 들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탓에 아스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여 속이 많이 상했지만 이번 경기의 결과로 약간은 해소가 된 것 같다. 맨시티 생활을 9년 동안 해오면서 락다운을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겼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 여기서 다 얘기하는 거야. 펩이 아까 얘기했죠. 뭐 락다운 때 우리가 이겼었던 거는 빼고 이야기하기로 하는 거야? 그거는 없었던 경기로 하기로 한 거야? 오케이, 알았어. 라면서 좀 약간 짜증냈었고. 근데 여기 엑스맨이 여기 썼어. 그러니까는 여기 썼어. 이번 경기에서 지면 우승 경쟁은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다. 아스날은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팀이지만 아직 희망은 있으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홀란드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버풀이 매우 강하게 우리를 몰아세웠지만 지조가 메갈리스터의 골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막아낸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잘 막아냈다. 내가 베르나르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 더 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이다. 홀란드가 정확히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선수이죠. 해트트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 더 넣고 싶어한다. 한 골 더 넣지 못해서 짜증내는 선수는 처음 봤다. 질라탄이 이야기한 거죠. 베르나르도의 그 모습, 그러니까 득점 이후에도 만족하지 않는 모습은 나를 포함한 선수들과 팬들 모두에게 우리 할 수 있다.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경기를 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페널티킥을 차기 직전까지도 소보슬라이가 귀에 뭐라고 속삭이는 모습이 연출될 정도로 둘의 사이가 돈독하다고 느껴졌는데 셰르키 취소된 세 번째 골 상황에서는 서로 죽일 듯이 잡아당겼다. 그래도 둘의 사이에는 문제가 없을지? 라는 질문에 이거 거의 뭐 냉정과 열정 사이죠. PK 차기 전까지는 소보슬라이가 뭔가 굉장히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정으로 홀란드한테 무언가 막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 기억하시죠? 근데 홀란드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 알아? 물론 심판의 판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퇴장 판정으로 인해 그는 앞으로 3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럴 바엔 그냥 골을 인정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하지만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이고 판정을 존중해야만 한다. 다만 셰르키는 나에게 패스를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러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 라면서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약간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근데 이게 워딩만 보면은 셰르키한테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농담한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뼈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셰르키는 나한테 패스하고 싶어 하진 않았던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다. 오해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소보슬라이는 페널티킥을 차기 전에 뭐라고 한 거야? 라는 질문에 솔직히 긴장을 너무 많이 한 탓에 뭐라고 하는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미안한데 내 처음으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절로 가. 절로 가. 나 지금 집중해야 돼. 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이번 경기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맨시티는 사실 많이 이기지 못한 그런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홀란드가 또 이제 안필드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것도 참 대단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락이 좀 풀려서 앞으로는 좀 그 아까 웨인 루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홀란드가 자꾸 요즘에 이제 샷을 시도함에 있어서 약간 반 템포, 한 템포 정도 좀 늦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 는 조금 좀 수정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홀란드가 빨리 살아나야 맨시티가 이제 아스날과의 우승 레이스를 조금 더 치열하게 펼칠 수 있다는 데에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홀란드가 앞으로 좀 더 잘하길 빌겠고 맨시티도 이제 그 아스날 따라서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풀럼전도 준비 잘했으면 좋겠네요.